예, 달리는 토끼입니다. 영상에 올렸던 유성구 송정동의 말채나무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또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문구를 이름 성함은 모르겠네요. 발췌해가지고 지금 인쇄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송정동 나무, 느티나무 안에는 앞에는 이 전설이라서 그런가 뭐 역사적인 고증을 받지 않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편말이나 뭐 이런 걸로 안내문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안대문이나 이런 건 역사적으로도 전설이라 해도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혹시라도 있을까봐 저도 궁금했고요. 솔직히 이 뭔 사용이 있는지 그래서 좀 뒤져봤습니다. 말채나무, 유성구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쟁이 마을에 말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국난을 예고해주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선비들이 송정동 소쟁이 마을에 들러 나무를 바라보고 그거 참 희한한 나무로구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채나무이다. 이 나무의 유래는 멀리 조선 초기까지 거슬러 간다. 이 태조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 정도전이 산이 수려하고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를 정하겠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신도 안에 내려와 그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벅찬 공사라 여겨 그냥 돌아가면서 그가 이정표처럼 던진 말채가 살아 말채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무럭무럭 잘 자라던 말채나무가 명종 임금 때부터는 서서히 시들시들해져 갔다. 한 번은 전라도에 유배되었던 선비 한 사람이 유배에서 풀려나와 한양으로 가는 길에 정도전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찾았다가 말채나무 아래 비스듬히 누웠다. 그리고 정도전에 그를 생각하다가 스스로 잠이 들었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워낙 먼 길을 걸어온 터라 쉽게 피고로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삿갓을 쓴 선비 한 사람이 나타났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자지를 쭉 펴고 잠을 자느냐. 그래도 나라에 쓸만한 놈이 한 사람 태어났다고 좋아했더니 이런 데서 실수를 하다니. 이봐라, 넌 알고 있어라. 앞으로 국난이 있을 터인즉 그것을 즉시 알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대비를 하거라. 그래도 이놈이 들어누워 있구나. 이놈아 라고 하면서 발로 마구 걷어찼다. 그는 교통을 견디다 못해 잠에서 깨어났다. 꿈을 꾼 것이었다. 선비는 일어서서 말채나무에 몇 번 절을 하고는 한양길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다가 언덕에서 말채나무를 바라보았는데 나무가 마치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한양에 올라온 즉시 선비들을 만나 왜구들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놈 미친놈이구만. 이 태평성인데 싸움이라니. 그놈 유배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는 자기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유배된 사람에게 쉽게 배설을 줄 것 같지도 않아 충촌도 진잠 땅에 내려왔다. 그곳에 있던 말채나무는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는 말채나무를 보는 낙으로 살았다. 선조 20년경에 선비는 벼슬길에 올랐으나 국난이 임박했다는 상소문을 여러 차례 올리는 바람에 이상한 정신병자로 몰려 급기야는 관직까지 박탈당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곳으로 내려왔다. 나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나중에는 나무와 친밀해졌다. 하루는 들에 나갔다가 말채나무 가까이 갔다가 나뭇잎이 점점 시들시들해져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러다가 나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나무에 걸음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무는 선비의 정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시들시들해져 갔다. 그는 무슨 생각을 깊이 하다가 조정에 징계를 써서 올렸다. 대왕마마, 나라 안에 큰 난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통첩하여 주시옵소서. 남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나 징계를 받아 곧 관원들로부터 묵살이 되었다. 미친놈이 아직도 살아있구나만 하면서 미움만 더 사게 되었다. 이번에는 시들시들한 나무가 밤이면 울기까지 했다. 말채나무가 꼬박 하룻밤을 울 때 그도 나무를 붙잡고 울었었다. 그러면서 하늘이여, 울기만 하면 어찌하오리까. 옛날 내 발을 걷어찰 때처럼 계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말채나무 아래에서 죽고 말았다. 그가 죽던 날 말채나무는 더욱 슬프게 울었으며 왜군들이 쳐들어왔다. 말채나무는 임진왜란 7년 동안 시들시들하였다가 싸움이 끝났을 때 나뭇잎이 파릇파릇해졌으며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제시대 때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던지 말라 죽었다가 광복이 되어서야 새순이 나와 큰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달 밝은 밤에는 정진사가 무덤에서 나와 말채나무 아래로 다가와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말채나무는 이뇨작용이 뛰어나다. 또한 당뇨병의 혈탈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해마다 남들이 즐거워하는 가을만 되면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8월 보름날 밤 달이 뜨면 뒷산에 사는 천년 묵은 요술지네 떼들이 몰려와서 1년 동안 공들여 지은 농산물을 모두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모든 양식을 지네들에게 몽땅 빼앗기고 늘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어느 해도 또 가을이 되고 8월 보름이 다가오니 동네 노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 모여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백마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젊은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 무사는 노인들이 근심스러이 앉아 앞으로 다가가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냐고 종종이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그들의 사정을 사실대로 그 무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던 무사는 노인들에게 8월 보름밤 달이 뜨기 전까지 독한 술을 7동을 빚어서 지니들이 나타나는 마을 어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즉시 술을 빚어서 무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름달이 뜨자 과연 뒷산에 우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나더니 7마리의 큰 지네가 입에서 토끼를 뿜으며 많은 절개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술을 보더니 정신없이 막 먹었습니다. 무사는 칼을 뽑아 술에 취한 7마리의 도술 지네의 목을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사가 마을을 떠난다고 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배웅을 하러 나와서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자 무사는 손에 들었던 나무 말채를 땅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말채가 여기 있는 한 지네들의 습격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봄이 되자 그 말채에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큰 나무가 자라났고 과연 그 무사의 말대로 다시는 지네의 횡포는 없었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무사가 꽂은 무사의 말채에서 자라난 나무를 말채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채나무 가까이에는 지네가 범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봐왔습니다. 국난시대에 이렇게 위험을 알리고 민족을 도와줬던 나무를 압니다. 말채나무. 지금 영상에 올렸던 거를 한번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채나무의 전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샬롬.